17년 전 서로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재혼한 5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아들, 아내의 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막내딸까지 조금 늦었지만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 장 씨는 명문대의 전문직이 아니면 쳐주지도 않는 시가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기가 죽었고 소외감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난 그저 밥하고 살림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회의감을 느낀 적도 여러 번. 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과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막내가 다 크면 이혼하겠다.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동안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죠. 네, 이번 제보자는 50대 여성 장모 씨입니다. 17년 전에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요. 남편 역시도 50대인데 그 재혼할 당시에 고등학생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지인 소개로 남편 알게 됐는데 이혼했는데 아들을 키우고 있네. 이혼하면서 아이를 맡았으면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 씨의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장 씨 전 남편 같은 경우엔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이 현 남편은요, 직장도 좋았고요. 아이도 둘을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이 미술을 전공한 장 씨가 유학 같은 여러 가지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긴 했지만 그 당시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전업주부의 길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됩니다. 각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다. 아니 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재혼 부부도 많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장 씨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말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찼어요. 야, 정말 우리 네 식구 너무나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서 정말 5식구는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기대도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졌다가 난 날부터 사실 이 꿈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출산을 할 때 또 어렵게 재혼한 커플이니까 더 사실은 남편이 옆에 있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 일이 급하게 뭐가 터졌다 이러면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왜 안 오지 안타깝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하고 낚시를 나간 거예요. 네, 평소 때 낚시를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혼한 부인이 이렇게 정말 막내를 낳는데 낚시를 갔다 사실 용서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 주었다고 합니다.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용서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아내분도 그렇고 이제 남편분들도 가끔 결혼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덤덤하고 무관심하겠거니라고 여겼는데 이 제보자 사연자분에 따르면 살아갈수록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라는 쪽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남편이 아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아들이 고등학생 사춘기 무렵이었고 또 뭐 본인의 이제 진짜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는 바람에 사춘기가 좀 길었대요. 그 시기를 잘 이게 자기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새엄마로서 많이 다독이고 있는데 어느 날은 방에서 라이터를 발견했대요. 아들 방에서. 그래서 이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걱정이 되니까. 근데 남편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애가 불꽃놀이 하려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너는 아들을 모함하느냐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꽃놀이 하려고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큰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문제는 이 사연자분이 처음에 이제 본인의 딸 같이 왔잖아요. 그 딸에게도 무관심했고 더 심각한 건 자신과 남편 사이에 새로 생긴 딸 있잖아요. 막내딸. 예. 그렇게 나중에는 막내딸은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 막내딸에게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자식들한테 좀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딸이 둘이잖아요. 네. 하나는 자기 딸이고 하나는 아내의 딸이었어요. 둘째는. 그 두 딸에 대해서도 좀 차별을 하는 상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큰 딸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생일 파티 한 번 안 열어줬는데 세상에. 작은 딸은 이제 막내 딸은 뭐 생일 파티며 뭐 사람 다 불러주라라고 해가지고 약간 제보자 입장에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큰 딸이라면 아내가 데리고 온 딸. 딸이고 막내 딸은 같이 낳았던 딸인데 이 큰 딸 둘째 같은 경우는 또 미술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미술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남편이 이제 생활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요. 또 더 주장을 못 하는데 반면에 막내딸은 뭐 영어 유치원에 과외에 뭐 엄청 시켜줍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좀 생각해 보면 둘째한테 정말 미안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진짜. 그런데 그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 가자마자 독립한 그 큰아들 있잖아요. 어느덧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이걸 알게 된 게 장 씨가 알게 된 게 그 결혼식 3주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지나가면서 뭐 그 큰아들이 지열이면 우리 지열이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더라 하셔서 그제서야 아, 지열이 결혼해요? 했더니 그 시어머니도 굉장히 당황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합니다. 아니, 뭐가 됐든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결혼 소식을 3주 전에 들었다. 그렇죠. 자기 모르게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장 씨도 내가 혼주석에 앉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도 남편이랑 혼인신고하고 둘 사이에 애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나도 몰랐고 이 딸들도 오빠 결혼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며느리 얼굴 보고 인사 정도는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그 결혼식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혼식 상황을 전에 들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남편도 오고 전처도 오고 시가 식구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광경이 꽤나 화기애애했다. 이런 후문이 들려와서 또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야, 교수님, 이게 뭘까요? 세상에 뭐가 됐든 내 배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기르긴 했잖아, 그 큰아들. 근데 세상에 그 큰아들 장가가는 소식을 귀동냥해서 3주 전에 들었다고요? 네,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이제 아버지랑 자란 경우에는 이 새로 그 새 엄마가 혼주선에 앉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뭐 그렇지 못하고 꼭 친엄마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면 친엄마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이 새 엄마한테 정말 온 가족이 너무너무 그럼요. 미안하다. 아이의 마음 때문이다 그러고 정말 설득하고 미안해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인격을 무시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보하신 분께서도 아, 내가 그동안 받았던 무관심이나 냉대가 나의 착각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초기부터 이렇게 참 나는 무시당한다, 난 밥하러 왔나, 난 집안일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애들 보면서 참아오신 거예요. 이 가족은 이 시대 어른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다 이제 명문대 출신도 많고 끝에 이제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들도 워낙에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좀 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점점 이제 확신이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뭐 조카들도 로스쿨 다니거나 뭐 의대 다닌다 그러면은 일로 와서 앉으라 그러고 옆에 앉히시고 이 제보자께는 가서 차내 와라, 과일 깎아라, 뭐 막 이런 식으로 심부름만 시키셨는데 이럴 때마다 아, 이들은 나를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명문대 출신의 사자로 가득한 집안.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며느리는 그냥 거의 가서 도우미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했어요. 저만 그냥 일을 다 했는데 올라올 때 뭐 수고했단 말 그런 건 아예 바라지도 않는데 적어도 저희 친정에 전화 한 통 하면 좋잖아요. 처갓집에 뭐 명절에 가고 처갓집에 뭐 다만 얼마라도 보내고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대체 당신이란 사람은 고아랑 결혼했냐고 장인 장모 안 계시냐고. 자,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이거 왜 그러면은 남편하고 그냥 사생 결단을 내서 딱 해야지 왜 이걸 끙끙 앓고만 살아? 자, 뭐 사실 좀 예전 얘기를 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 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 시가에 가서 명절 때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친정에 좀 간다고 좀 갔다 오겠다 일 다 마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식구들 있으니까 조용히 몰래 좀 갔다 와라 어디 가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 식구들 몰래 가라고 했고 나중에 조용히 갔다 왔는데 남편이 이 식구들 다 있는데 애들도 다 있는데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이제 이런. 폭행을 했고 그래서 이혼을 요구를 했는데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도 애들 때문에 살기로 한 거지 사실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그 이후로는 폭행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업주부로 살다 이혼할 결심하셨어요. 굳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20년을 채워야 재산 분할이 유리할까? 지금 이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밖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가 되면 거의 전업주부 다른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절반 가까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게 20년이 되면 얼마가 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더 예를 제가 좀 더 넓게 드려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재산분할이라는 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을 따지지만 사실 가정법원이라는 게 꼭 법대로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그분이 겪어왔던 세월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판사에 따라서는 또 변호사가 얼마만큼이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이게 공식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혼을 해야겠죠?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재산 분할 10년 정도 지나면 저 실무적으로는 뭐 많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 같고요. 그 시간은 20년 같은 거는 그냥 그런 말들은 다 그냥 속설 같은 거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혼을 하려면 남편 명의 재산이 얼만큼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결국은 그걸 반반 나누는 거, 퍼센트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본인 명의로 된 건 지금 휴대전화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남편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오히려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분께 답 메일을 드렸는데 하도 이제 읽다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저도 그냥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보하신 분께서 워낙에 좀 순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세게 나오고 맨 처음에 딱 초기에 폭행을 한번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포기하고 맞춰가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사실은 뭐 온 식구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판단력도 좀 흐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셔서 약간 그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시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얘기하는 무기력 상태에 좀 빠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지금 없어서 사건 반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확실히 이 무시당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도 많이 잃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사실 중요한 사람 한 명만 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내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보자께서도 더 이상 자신의 그 삶을 나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을 가지시라.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달님, 밥하는 사람, 애 키워주는 사람, 빨래 밥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네요 하셨고요. M님, 명문대만 나오면 뭐합니까? 인간성은 바닥이네요 하셨습니다. 나무님도 재산 분할 잘 하셔서요. 딸이랑 둘이 꼭 같이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